안녕하세요. 2019년도 제2회 고등학교 졸업학년 검정고시 제2교시 수학 영역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두 다항식 A는 x제곱 플러스 x, B는 3x 플러스 4에 대하여 3a-b는 물어봤는데, 다항식의 덧셈, 뺄셈, 마찬가지 곱셈, 나눗셈 같은 경우에서 일단 이렇게 A, B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좀 식이 길어진 경우는 A랑 B를 먼저 있는 것들끼리 이제 잘 정리해서 A는 A끼리, B는 B끼리 잘 정리합니다. 그 후에 이렇게 A 자리에 주어진 다항식을 대입을 해서 이렇게 x제곱 플러스 x, b 자리에는 3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한 후에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 문자가 같은지 일단 확인을 하고 x로 같죠. 또한 마찬가지 차수가 같은지, 그래서 차수가 같은 것들끼리 계산할 겁니다. 즉 문자랑 차수가 같은 것을 동류항이라 하는데 동류항들끼리 계산을 해줍니다. 그 전에 일단 여기서는 전개를 먼저 해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3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 3x,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3x, 이렇게 마이너스 4 나오겠네요. 그래서 동류항들끼리 정리를 해주면 x제곱은 요 앞에 거밖에 없으니까 3x제곱, 1차항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데 플러스 3, 마이너스 3, 제로. 그 다음에 얘는 상수항 마이너스 4밖에 없죠. 이렇게. 따라서 답은 3x제곱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자로 표현된 식이 있을 때는 일단 이 큰 문자를 대문자 A, B 뭐 좀 더 나아가서 뭐 여러 개 있다. 그러면은 A는 A끼리, B는 B끼리, 그 다음에 C는 C끼리 뭐 여러 가지 문자를 잘 정리한 후에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그 자리 A랑 B 자리에 주어진 다항식을 이렇게 대입하고 그 다음에 문자가 같은지, 그 다음에 차수가 같은지, 그래서 전개하고 동류항들끼리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 등식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a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가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두 상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뜻은 x의 값에 관계없이 x가 뭐가 오든지 간에 라는 뜻으로 항상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그러니까 등식에는 좌변과 우변인데 그 값이, 좌변과 우변의 값이 x의 값이 뭐 0, x가 1, x가 2, 뭐 x가 뭐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이렇게 오더라도 좌변의 값이랑 우변의 값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친구들이 이제 구하려고 하는 이제 문제에서 보면은 A, B, 반대로 A,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였죠. 그럼 A, B의 값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A는 여기 X가 딸려 있어서 X에다가 1, 2 뭐 이런 거 넣으면 이제 같이 살아있는데 B는 X의 값이 관계없이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는 거지. 그러면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바로 B를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X는 0을 집어넣으면 좌변의 값은 2, 여기 0, 0이니까 2, 그러니까 4가 되겠죠. 그럼 우변은 여기도 0, 여기도 0, 그러면 B가 남겠죠. 따라서 B는 4. B가 4인 걸 구했으면 이제 여기 우변에 A만 남았죠. 우리가 모르는 값은 A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A를 바로 구할 수 있을까요? 뭐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X에다 값을 집어넣으면 이제 그 값이 A랑 곱해지면서 이제 A의 개수처럼 바뀝니다. 그랬을 때 그 개수가 1이면 좋겠어. 왜냐면
그냥 바로 a를 구할 거니까. 어떤 가공도 하지 않은 a 자체의 값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a의 개수가 1이 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는 거죠. 또는 뭐 어떤 친구들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안 되냐고 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x는 1을 집어넣었고요. x는 1을 집어넣어주면 2 곱하기 여기 1, 2.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2는 4가 되겠죠. 8이에요. 8. 좌변의 값은 8. 우변의 값은 a 곱하기 1, 그러니까 a. 2 곱하기 1, 2. b는 4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좌변의 값, 우변의 값을 정리해주면 여기 6이죠. 그러니까 a 플러스 6이 8이라는 것은 a가 2란 얘기죠. 따라서 a 더하기 b, b가 여기 지금 4였으니까 여기 4였으니까 더해주면 6 나오겠네요. 그래서 항등식이면 x의 값에 관계없이 이제 친구들이 아무거나 넣어본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는 0, 1, 2, 3 또는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넣어봐서 식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천천히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항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5가 x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질 때 상수 a의 값은 다항식을 어떤 다항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얼마다 뭐 나눠 떨어진다라는 것은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란 무엇이냐면 이 지금 주어진 식 fx라고 놓고 나누려고 하는 그러니까 나누는 식을 gx라고 놓는다면 fx를 내가 gx로 나누면 3차를 1차로 나누면 여기에 2차를 곱해야 얘랑 같아지기 때문에 어떤 몫이라는 식이 생겨요. 2차인데 2차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모릅니다. 아무튼 이렇게 몫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나머지가 생기면 뭐 나머지 바로 써주면 되고 나머지가 0이면 나머지 없이 써주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랬을 때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우리가 문제에서는 이 나누는 식이 1차죠. 이렇게 1. 그랬을 때 나누어 떨어진대.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은 이 나머지 r이 0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머지가 없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려면 요 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x자리에 1을 넣으면 여기 있는 값이 0 나오죠. 즉 x는 1을 넣어주면 f1은 우변의 값은 여기가 0 나눠 떨어진다 했으니까 나머지도 0 그러니까 우변의 값은 0이 나와요. 아 f1이 0 되도록 a를 정해주라는 얘기지. 그럼 결국엔 따라서 f1은 1 마이너스 3 플러스 a 플러스 5 이 값이 a 여기는 마이너스 2 그다음 5랑 계산해주면 3이죠. 이 값이 우변에 0이 된다는 거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나머지 정리 또는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주어진 다항식의 미정계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좀 더 나아가서 조립제법을 쓸 수도 있는데 조립제법은 마찬가지 나머지 정리의 연장선이어서 그거는 또 이제 그 문제가 나오면 그때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i 곱하기 3-2i는 a 플러스 3i일 때 실수 a의 값은 단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다. 복소수의 곱셈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복소수의 곱셈 또는 덧셈, 뺄셈 같은 경우는
그 i를 문자 취급을 해서 그러니까 뭐 x랑 같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i가 있는 것끼리 없는 것끼리 계산을 쭉 해준 다음에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로 계산을 해서 이제 다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식을 전개를 해주면 i 곱하기 3, 3i 그 다음에 마이너스 2i 제곱이 되겠네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런 뜻이에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란 뜻입니다. 곱해지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지면 플러스, 따라서 2 플러스 아니 맞죠? 2 플러스 3i로 나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a는 어디에 있냐면 실수 부분, 복소수의 실수 부분에 있으니까 여기 2가 되겠네요. 답은 3번. 이렇게 이제 복소수의 덧셈, 뺄셈, 곱셈 같은 경우는 이 i를 문자 취급해서 일단 다 전개하고 다 정리하고 나서 i 제곱은 마이너스 1로 계산해서 i가 있는 것끼리 i가 없는 것끼리 정리해줍니다. 그래서 i가 있는 부분은 허수 부분, i가 없는 것은 실수 부분으로 구해서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의 최대값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보면은 여기 지금 점선이 아닌 이 실선이 주어진 범위에 2차 함수의 값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큰 것은 어딨냐? 여기 있죠, 여기. 가장 작은 것은 여기 있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4라는 값. 그럼 답은 3번.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이제 이 그래프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푼다면 이 이차함수식을 이런 식으로 표준형을 만들어서 계산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여기 0 되는 값, 즉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함수값 4를 갖죠. 즉 마이너스 1,4라는 값을 꼭지점으로 갖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없다는 가정하에 보는 건데, 그래프를 잠깐 확인해 보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4라는 꼭지점, 꼭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 이 x는 마이너스 1, 요 직선이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이 돼요. 그러니까 즉 얘를 기준으로 좌우를 접으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차항의 개수가 여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음수면 2차 함수는 2차항의 개수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어진 범위가 뭐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 범위 양쪽 끝에 있는 값을 구하고 꼭지점의 값을 구하고, 마찬가지 범위 끝에 이렇게 있다. 여기 있는 값, 여기 있는 값을 구하고 꼭지점의 값을 구해서 이 세 개 중에 가장 큰 값이 최대,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지만 반대로 최소값을 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범위의 양쪽 끝에 있는 값 그리고 꼭지점의 값을 비교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다음 6번 부등식 절대값 x-1이 3보다 작거나 같은 해의 범위,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낸 것은, 이 절대값을 바로
풀어주면 좋은데 의미를 일단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1로부터의 여기 0, 여기 1. 1로부터의 거리가 3보다 아니, 여기다 쓰면 안 되겠네. 여기다 쓰면 안 되고 이 거리가 3보다 작은 안쪽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안쪽에 있던 뜻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1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2죠. 1 오른쪽으로는 4예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있도록 x의 값을 정해달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x가 2가 되면 여기 2 마이너스 1은 1이고 그것의 절대값 1. 그 1은 3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니까 만족하죠. 그러니까 2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여기는 안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는 답은 여기 4번이 되겠는데 또는 어떻게 풀 수 있냐? 절대값 x-1은 3을 기준으로 봅니다. 3을 기준으로. 그러면 3을 기준으로 본다면 x-1은 3 또는 마이너스 3이죠. 이런 식으로. 제가 왜 이렇게 했으면 안 되면 이렇게 왜 썼냐면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그것보다 작아야 된대요. 작아야 돼. 3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당연히 원래 양수라고 봐도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기로는 더 작아야 돼. 크기로.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x는 이 마이너스 1을 양변에 1을 더해주면 4. 좌변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수직선위에 표현한 게 여기 4번이 되겠네요. 7번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 마이너스 5,7 B는 1,1에 대하여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한다? X값 여기를 마이너스 5,7 여기를 1,1로 적어주면 이 중점 여기를 M이라 놓겠습니다. 그럼 M의 X좌표는 2분의 이거를 양 끝에 점에 X좌표를 두 개 더해요. 마이너스 5 플러스 1 마찬가지 Y좌표도 2분의 양 끝에 Y좌표를 둘 다 더합니다. 7 더하기 1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4 그리고 2를 나누니까 마이너스 2 Y는 7 더하기 1 8이죠. 그걸 2로 나누니까 4 즉 마이너스 2,4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점은 2분의 양쪽 끝에 있는 X값을 더해주고 그것을 2로 나누면 되겠고 마찬가지 Y값도 양쪽 끝에 있는 Y값을 더한 후에 2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8번) 직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3의 수직이고 점 0,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떠한 직선의 수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거는 좀 더 중요한 내용인데 이 어떤 직선 이 직선에 수직인 걸 내가 그으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수직이 되도록 그으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이 파란색의 기울기가 2라고 놓겠습니다. 파란색의 기울기가 2예요. 그럼 이 주황색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봤을 때는 여기를 지금 모르니까 A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 파란색과 주황색의 기울기의 곱, 즉 2 곱하기 A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그럼 A의 값은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반대로 기울기를 얘를 알고 있고 이것의 수직인 파란색의 기울기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의 수직인 거는 기울기가 2가 돼야 된다. 그럼 이제 지금 문제에서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3에 대한 직선의 수직인 거를 물어봤으니까 일단 기울기가 2가 돼야겠죠. 기울기가 2가 되면서 물론 답은 바로 1번이 나왔어요. 근데 기울기가 2가 되면서 0,1을 지나야 되는데 y는 2x 플러스 1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자리에 0을 집어넣어주면 y 값이 1 나오도록 0 플러스 1 이렇게 따라서 1번. 9번 중심의 좌표가 3,2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방정식은 중심의 좌표가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 반지름도 나와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 여기서 a, b가 의미하는 거는 a, b, 즉 중심의 좌표입니다. 네, 중심의 좌표예요. 그리고 여기 r이 의미하는 건 반지름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x-3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1의 제곱 x-3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1 4번이 되겠네요. 10번 좌표 평면 위의 점 3,4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는 원점은 여기 있죠. 대칭이동은 똑같은 거리를 똑같이 반대로 가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요만큼 3인데 요만큼 가는 얘기거든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크기는 3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찬가지로 높이 요만큼이 4인데 내려가야 돼. 요만큼 내려가야 되거든요. 4만큼. 즉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4만큼.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번. 따라서 이렇게 어떠한 점을 원점 대칭이다 또는 x축 대칭이다. x축의 대칭이다. y축의 대칭이다 했을 때 그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한다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만 접어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는 x 좌표는 그대로 같고 y 좌표의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4였던 게 마이너스 4로 내려가니까 3, 마이너스 4로 가겠죠. 같은 방식으로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하게 되면 y축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높이 y좌표는 똑같이 계속 4로 일정하고요. x의 값이 3이었던 게 왼쪽으로 마이너스 3으로 가겠죠. 즉 마이너스 3,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어떠한 점을 원점 대칭, x축에 대하여 대칭,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을 때도 그 점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이렇게 11번 연립부등식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 작고 y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이것의 영역을 좌표 평면 위에 알맞게 색칠한 것은 단 경계선은 제외한다. 경계선이 들어가고 제외되는 것은 이 부등식에서 주어진 부등식에서 등호가 없으면 는이 없으면 경계선은 제외가 되고요. 는이 들어가 있으면 경계선은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은 이제 상식 수준에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일단 이 부등식의 크기를 비교하기 전에 당장 항상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는 등식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이런 직선이거든요. 지금 이 직선. 근데 그 직선보다 y의 값이 작아야 된다는 것은, y 값이 작다는 것은 이 직선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 밑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1번 아니면 3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2번, 4번 고르면 안 됩니다. 그 후에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또 이렇게 이제 직선이 나오는데, 마찬가지 y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된대.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값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또 밑에 쪽 부분입니다. 따라서 3번이 되겠네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색칠한 거니까. 맞죠? 이렇게 이제 부등식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y가 주어진 부등식, 그러니까 주어진 식보다 크면은 위쪽, 작으면 아래쪽을 기준으로 색칠해주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두 집합 A는 1, 2, 5, 10, B는 2, 3, 5, 7에 대하여 n A 교집합 B의 값은, 요 n의 뜻은 요 괄호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는 A 교집합 B를 구해야 되는데, A 교집합 B의 의미는 뭐냐면 A와 B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원소들만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은 B에 없죠. 그러니까 안 들어가요. 2는 들어가죠. 여기 2가 있으니까. 3은 A에 없으니까 안 들어가고, 5는 B에도 있으니까 들어가고, 10과 7은 둘 다 한쪽에 없으니까 빠집니다. 따라서 A 교집합 B는 2랑 5가 있네요. 그랬을 때 이 원소의 개수를 물어본 거니까 답은 2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를 저렇게 n으로 이용해서 구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n을 구하기 전에는 항상 집합의 연산, 여기 지금 교집합이지만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어떤 집합의 여집합, 또는 드모르간 법칙,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13번. 명제. x가 1보다 크면 x제곱은 1보다 크다 의 대우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대우는 무슨 뜻이냐? 어떻게 하냐? 그 주어진 명제가 여기 앞부분이 가정, 여기 뒷부분이 결론. 무엇이면 무엇이다. 가정과 결론인데, 대우는 가정과 결론을 부정하고, 즉 가정이 아니면 결론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한 후에 결론을 앞으로 빼고 가정을 뒤로 보내버립니다. 즉 결론이 아니면 가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그러면 x제곱이 1보다 크지 않으면 이라는 얘기니까 1보다 크지 않다는 얘기는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즉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가? x제곱이, 그래서 얘가 되겠죠. x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찬가지로 x가 1보다 큰 게 아니다. 즉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니까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으로 4번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4번. 이런 명제의 참거짓 또는 부정, 대우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가정과 결론을 나눌 수가 있으면 나누어 보고, 내가 역을 물어보는 건지 대우를 물어보는 건지 부정을 물어보는 건지 잘 파악을 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함수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그림과 같을 때 f 인버스 a는 4를 만족하는 상수 a의 값은 단, 여기는 이제
아까 inverse 영어로 inverse inverse 알고 있습니다. 단 f inverse는 f의 역함수이다. 역함수라는 것은 방향이 반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원래 방향이 x에서 y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 f라고 한다면 f 인버스는 역함수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f 인버스 a가 4란 얘기는 뭐냐면 요 오른쪽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었는데 왼쪽에 4로 도착하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화살표를 반대로 따라가 보면 여기 y에 있는 2를 집어넣어주면 즉 f 인버스 2를 집어넣어주면 여기가 이렇게 4로 간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는 2가 됩니다. 또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화살표를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은 똑같이 그러니까 왔던 화살표 그대로 반대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f 인버스 a가 4란 얘기는 f4는 a로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를 변형하지 않고 바로 그냥 f4가 어디로 갔냐? 2로 갔다. 그럼 a는 2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f 인버스는 원래 함수 f의 역함수이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역방향의 의미를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일 때 상수 a의 값은 등차 수열이다. 수열은 수의 나열인데 수를 이렇게 여러가지 쭉 나열을 했을 때 등차 같다 같을 등 차이가 같다. 차이가 같다는 얘기는 항과 항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더해 나갔다든지 일정하게 빼 나갔다든지 이제 그 항과 항 사이의 차이를 공차를 하는데 여기서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보통 빼요. 4에서 1을 빼면 3이죠. 마찬가지 7에서 4를 빼면 3이죠. 그러니까 차이가 일정하게 3으로 나오고 있죠 지금. 마찬가지 10에서 7을 빼도 3이죠.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3이다 라고 알 수 있는데 그럼 a는 뭐가 될까요? 차이가 3이 되려면 13이 돼야겠죠. 그리고 13에다가 3을 더해주면 16이 되겠죠. 반대로 16에서 3을 빼주면 13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가 13이 됩니다. 또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 그랬었냐면 일단 답은 13이니까 여기서 보면 세 연속된 등차 수열의 항에 대해서 가운데 거의 2배, 즉 4 곱하기 2, 8은 양쪽 끝에 있는 것을 더해주면 된다. 1 더하기 7, 8. 진짜요? 그럼 여기까지 해보죠. 여기 이 3개. 10 곱하기 2, 20은 7 더하기 13, 20이랑 같죠? 네,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등차 중앙이라 하는데 등차 중앙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무리함수 y는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의 그래프로 알맞은 것은 이것의 개형을 그리는 방법은 일단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루트 x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루트 안에 있는 여기를 숫자가 올 때 양수 올 수 있고요. 0이 올 수 있고요. 루트 0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 루트 0은 그냥 0이에요. 있는데 여기 음수가 들어온 경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수가 들어오면 복소수 범위로 확장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좌표 평면은 실수에서만 따지기 때문에 실수로 값이 존재하려면 요 루트 안에 들어갈 값이 0 이상의 값이 돼야 돼요. 0 아니면 양수. 근데 그것을 이제 정의역이라 하는데, 여기서 지금 x는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러면 이것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렇게 이동했다고 볼 수 있으면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이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맞죠? 얘는 이 y는 루트 x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했다고 하니까, 그럼 다 y는 루트 x를 어떻게 그리냐? x가 0이면 루트 0은 0, x가 1이면 루트 1은 1, x가 2면 루트 2니까 어디쯤 있고, 4면은 이거든요. 3, 4. 4일 때 2가 돼요. 여기 2일 때 여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즉 이 그래프를 어떻게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일 것이냐라는 문제죠. 지금 여기 플러스 2에요. 플러스 2. 그럼 P는 뭐가 돼야 될까요? 마이너스 2죠. 즉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왼쪽으로 마이너스 2만큼 다 움직였죠. 2번 아니에요. 그 다음에 Q만큼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그 Q가 지금 마이너스 1이죠. 즉 한 칸 내려가라는 얘기죠. 여기 있던 것을 한 칸 내려가라.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y는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일단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했다고 보고, 그 이동한 값이 지금은 문제에선 p가 마이너스 2고요. q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만큼 왼쪽, 마이너스 1만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17번.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플러스 2는 16일 때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의 값은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플러스 2는 이게 따로따로 시그마가 적용이 돼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무슨 뜻이냐? k가 1일 때 2가 나오고 k가 2일 때도 2, k가 3일 때도 2, 4일 때도 2, 5일 때도 2. 그럼 이게 몇 개 있는 거예요? 2가 10개 있는 거죠. 아니 2가 5개 있는 거죠.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얘 값은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ak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플러스 뒤에 거는 10이 되겠죠. 근데 이 값이 16이래요.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될까? 6이 되면 되겠죠. 답은 2번.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에 대한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시그마 안에 있는 요 자리, 여기 이제 수열이 보통 오는데 이 수열의 자리에서 일반항을 내가 구할 수가 있다, 일반항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 대입을 하든지 어떤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 항이 안 나와 있다, 항을 정확하게 모른다 라고 한다면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덧셈, 뺄셈은 이렇게 쪼개서 쓸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수열 AN이 A1은 2이고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n을 만족하는데 그때 n은 1, 2, 3 땡땡땡땡 쭉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족할 때 a 사이 값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따라서 수열이 이렇게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n의 가장 작은 값 1, 2, 3, 4, 5 이렇게 순서대로 쭉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넣어가지고 규칙을 찾을 수가 있으면 바로 규칙성 이용해서 구해줘도 되고, 규칙을 못 찾겠다? 그럼 똑같이 그냥 계속 1 넣어주고 2 넣어주고 3 넣어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천천히 n이 1일 때 넣어주면 a2는 2분의 1 a1인데 a1이 지금 2였죠. 2분의 1 곱하기 1 되겠네요. a3은 즉 n이 2일 때죠. 2분의 1 a2 근데 a2가 방금 1이었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 2분의 1. 그 다음 a4는 n에다가 3을 넣은 거니까 2분의 1 a3. 근데 a3는 여기서 구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답은 2번 4분의 1인데, 얘는 등비수열의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표현한 거예요. 등비수열은 보통 이런 식으로 a는 첫 번째 항 공비의 n-1승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첫 번째 항이랑 공비만 알고 있으면 몇 번째 항의 값을 다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항과 항 사이의 관계로 이렇게 어떤 수를 곱한다, 곱해져서 계속 나아간다라고 보았을 때는 마찬가지로 b가 일정한, 공비가 2분의 1로 일정한 등비수열로 볼 수는 있다. 근데 그걸 바로 못 찾으면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보는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2의 제곱 나누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을 간단히 한 것은, 이렇게 지수로 표현된 식을 간단히 하여라 했을 때는 수에서 밑이 같은지 봐야 돼요. 그래서 밑이 같다면 지수끼리 계산을 할 건데, 여기 지금 이 나누려고 하니까 나눈다는 것은 원래 의미상 이렇게 가겠다는 거거든요. 또는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는데, 먼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의 역수 2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2에 여기 1이니까 세제곱 8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걸 좀 더 나아가서 바로 2의 제곱 나누기는 어떻게 한다? 지수를 빼버린다. 이렇게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바로 2의 세제곱 쓸 수가 있고요. 똑같이 답은 8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로 표현된 식은 밑이 같은지 일단 판단하셔야 되고, 밑이 같다면 지수끼리 더하거나 뺄 건데, 나누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해주면 되고, 곱하기면 플러스로, 지수를 플러스로 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20번 마지막 문제네요. 표는 양수 n에 대하여 로그 n의 값을 나타낸 것이다. 상수 a의 값은 단 로그 n은 로그 10n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상용 로그를 얘기하는 거죠. 밑이 10인. 즉 0.1일 때 로그 0.1의 값을 물어보는 거죠. 여기 자리 넣으라는 거니까 0.01을 여기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럼 0.1을 넣으면 얼마가 나오는지. 0.1은 얘를 요 밑이 10인 걸로 표현해야 되는데 10분의 1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0.1은. 근데 10분의 1은 얘를 지수로 써주면 10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나요?
네,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진수 자리의 지수는 앞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나가는데 1은 생각해서 마이너스 로그 10의 10. 근데 밑이랑 진수가 같으면 1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마무리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앞에서 했던 18년도 1회, 2회, 19년도 1회까지의 문제 유형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숫자만 다르게. 따라서 친구들이 지금까지 총 오늘 것까지 포함하면 4회분을 한 건데요. 이 4회분은 잘 반복하고 연습해서 다음에 이제 20년도 1회, 2회를 할 때는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